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가구당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한국은 기업 부채도 문제인데 그 정부가 부채가 적다고 해서 또 돈을 많이 쓰고 있죠, 현재. 근데 가구당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15년 기준에서 한국이 OECD 기준보다 높아요.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죠? 근데 부채가 제일 적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단순하게 못 산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채가 적다는 것은 그 금융권에 이익을 그만큼 적게 내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거대한 금융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 문제가 됐던 그 외국인 건축물 문제를 보면은요. 지금 7.10 대책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난달이라는 것은 6월달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전국에 있는 건축물 거래 건수가 2,090건이나 됐다고 그럽니다. 5월달 대비 전국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아졌죠. 약 583건이 늘어난 겁니다. 한 달 만에.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6월 달에 이렇게도 아직도 건축물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서울의 경우도 291건에서 418건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죠. 120건이 된 거죠. 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무튼 많이 늘어났어요. 강남도 4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은요. 외국인이 국내 한국 금융기관 대출 시 규제라는 부분에 한국인과 똑같은 규제와 기준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인 또 중국 동포들의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 기자가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국내의 금융기관이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국내인하고 똑같은 기준과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근데 말이죠. 이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자국민하고 외국인하고 똑같은 기준과 규제가 적용됩니까? 이것 자체가 특혜죠. 보통 캐나다의 경우는 이민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가져오지 않을 때는 대출 규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특히 중국인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신용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으로 중국인들은 삽니다. 그 규제를 대출.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상황이 어쩔지 모르잖아요. 어떤 은행이 그 신용이 확실한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외국에서 받아오는 그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을 안 하는 쪽으로 규제를 아주 세심하게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외국인이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쨌든 중국인들은 그래서 현금 박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중국인이 한국의 은행을 끼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니까 현재 그 외국인이라는 건 여기서 중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요,
1998년도에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걸 내세워서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을 한 경우에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규정은 말이죠.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한국에 그 달러가 필요했다라 하고 해서 투자를 촉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토지 같은 것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 누구나 다 그 토지를 취득하고 싶어 하죠. 특히 중국인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얼른 이것을 원상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리지도 잘 않죠. 근데 한미 FTA나 한중 FTA 문제도 말이죠. FTA라고 해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마구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뭐 통상법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미리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 본데 사실은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도 중국 자본이 갑자기 그 부동산 취득을 해가지고 빈집으로 두고 자기 자신은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정부가 다 골치를 앓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했냐, 빈집세라는 거를 해가지고 일단 빈집을 만들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도 이런 중국인들이 이런 세 나라에 들어와서 그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대출 규모도 적게 하거나 까다롭게 어떤 규정을 뒀어요. 때문에 이렇게 FTA 하에서도 자국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국 중심의 규제를 합니다. 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FTA를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캐나다도 특히 뭐 미국과 연계해서 나프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자국 중심의 규제가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한국은 그것을 가장 그 외국인 중심으로 된 FTA를 누가 했습니까? 노무현 때 했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를 저는 세계화 추진 정부라고만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노무현을 이렇게 내세웠을까? 그것은 가장 그 호소력이 많은 그런 감언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화 세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무엇이냐 하면요.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보자면 한국도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일정 구역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규정을 까다롭게 하거나 특히 금융기관에서 그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면 안 되죠. 누군 줄 알고 대출을 그렇게 해줍니까? 그리고 외국 은행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 은행 자체가 부실한지 괜찮은지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내의 부동산을 쿼터제로 해가지고 전체 토지의 뭐 10%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투자하되 한국의 실질적인 노동 인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만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제한 조건을 많이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이 땅이 좁잖아요. 캐나다 같이 넓은 호주나 넓은 땅도 아니고 말이죠. 뉴질랜드처럼 인구가 아주 적은 나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국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외국인에게도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취득세율이 높다고 그래요. 20%.
영국의 경우도 외국인들에게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도 그 주택의 경우는 비거주 외국인이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비거주 외국인이 매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여기 있잖아요. 한국에 살지도 않고 단 5일만 있어도 5년 뒤면 지방선거권을 가지게 된대요. 이게 미친 거죠, 이거는.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캐나다도 그 살은 거주 기간 중심이에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산 거주 기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진짜 거주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살 그런 어떤 기여도가 있을 때 그 선거권을 주죠.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씨.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가지게 되며 영주권까지 가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살지 않고 그냥 5일만 있으면 5년 뒤면 뭐 주택을 산 경우 그런가 봐요. 지방선거권 갖고 건강보험 혜택 갖고 영주권 갖고 이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낭설인 것 같아요. 이거 좀 파헤쳐 보세요. 근데 현재 중국 자본이 그린빌트에 투자되어 45조 달러나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게 낭설이라면 이 낭설이 떠돌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해서만 그 철저히 조사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힘 반수, 그리고 정부의 기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때도 확실한 것을 모니터링 해야죠. 근데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가 문재인 정부에서 2배 이상 커졌다고 그래요. 이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뭐 취등록세 감면, 면제, 뭐 분리과세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왜 줍니까? 사모펀드에다가. 그래서 문제가 뭐냐? 법인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모펀드들이 이것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도 외지인들이 산 경우가 약 50%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다 조사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모펀드가 기관 투자가 자금이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 7개 지점에서 총 270억 원을 빌려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온통 말도 안 되는 일이 마구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범죄 또는 더민주당은 이미 범죄를 한 겁니다. 국민을 향해서 범죄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공직자는 다주택자를 우회적으로도 가질 수 없다. 여기서 우회적이라는 건 뭐 가족의 이름으로 뭐 또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일가구 한 가구에서 그 직계 가족이 2주택을 이상을 가지면 보유세를 왕창 늘려야죠. 당연하죠. 그리고 외국인이 주택 구입 시는 국내 은행 대출을 금지하고 외국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가져와야죠. 그리고 외국에서의 대출금인 경우에도 대형은행이 아닌 경우는 금해야죠. 중국인들의 그 금융 시스템이 확실히 그 신용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대출 제한, 제가 말했듯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이 중국 자본이 들어와갖고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거주자들이 집을 못 살 정도로 집값이 올라갔습니다.